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17년 6월 7일. 예, 그러고 보니까 어저께 그 현충일 지났는데요.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가득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어르신 우리 모시고 오신 주민자치연대의 대표님하고 집행위원장님 같이 오셨는데 어르신 자기소개 한번 부탁합니다. 예, 저는 그 표선면 가시리 208 1-1에 사는 오태경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당년 지금 87세고요. 예. 염띠 87세. 양띠. 신미생이니까. 예, 1931년생. 네, 예. 원래 연세 수학적으로는 87세 맞습니까? 네, 예, 오늘 조금 약간 긴장한 것 같아요. 아니 긴장. 저는 나 이런데 뭐하니 분한 긴장도 할 게 없죠. 그 뭐 우리 박예순 처장님 가가지고 가시리 가가지고 모셔왔죠. 예, 예. 아침 일찍 수고하셨습니다. 아, 재밌었어요. 우리 박예순 처장님하고 우리 강호진 대표하고 우리 오 선생님, 우리 어르신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아, 나 그 미국 가서 알았어. 미국서 내 그저 농소리로 우리는 메뉴를 하나 봉급부려놓으면 농소리도 했는데 예, 상당히 고맙게 실이 예, 대해주고 나를 좀 아주 진정으로 그 하나하나 좀 다 돌봐주네. 너무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 4.3 때문에 미국 갔다 오신 거잖아요. 예, 예. 4.3 증언하러 갔다 왔었다. 그것도 4.3 유족회에서 그 두 번인가 연락이 와서 다시 뭐 응답은 아닌 처인데 사무처장하고 뭐 유족 한 사람은 연구관이라든가 해서 오라가지고 좀 테스트하러 해서 왔는지 와서 이것저것 좀 물어보고 해서 좀 가다 줍세니 확답을 해줬다. 갔다 오신 다음에 그 MBC 방송국 9시 뉴스에 엄청 크게 나오셨는데 8시 뉴스에 아니 그 한 번 어서 나오래 난 안 봤는데 그 누가 봐서 연예인 나왔죠. 되셨는데. 네. 나왔전 한번 했자 우리 큰 며느리가 봐서 좀 문안 손지대령인 전 나온 걸 내 그 해주다만 난 아이 봤어 뭐 그래요. 그 뭐 아까 어르신 말씀하셨는데 그 미국에 갔다 왔다는 그 행사는 뭐죠? 예, 그 4.3 유족회하고 천주교하고 세계 서막회하고 주민자치연대가 어쨌든 내년이 4.3 70주년 70년이 되는데 관련해서 어쨌든 4.3 관련해서 오태경 선생님 모시고 이제 미국 분들한테 많이 오시면 됐지만은 이제 4.3 관련된 첫 증언도 하고 또 미국 정부에다가 유족회 입장을 좀 전달하기 위해서 갔다 왔습니다. 예, 그렇죠. 4.3 하면 뭐 미국 정부 그 당시 미군정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잘 갔다 와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오태경 선생님의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태생은 가실이라고 했죠. 예. 표선면. 예. 그 당시에 표선면 가시리는 뭐 산악지방이고 굉장히 살기가 어려운 시절 1900 그 일제 강점기 말기인데 그때 당시 기억나는 대로 가시리 대해서 좀 말씀해 보시죠. 네, 가시리는 표선면에서 가장 그 부촌이고 그렇습니까? 그 청년 모든 게 좀 가시리가 표선면에서 자리우지이다 하다시피 해서 하니까 그 4.3 사건도 그것에 따라 가지고 좀 가시리가 너무 들세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참 그 토지도 높으면 가시리는 상당히 좀 살기가 상당히 좋았었다. 그런데 그게 위주로 해서 4.3 사건도 가시리가 주둥이 돼 있어 또 그렇게 일어난 것 같고 그렇게 한 것 같고 한데 가시리가 그 좀 그 표선면 지역에서는 표선저 부촌이다. 그때 부촌이고요. 그 옛날부터. 그 당시에 성읍리에 그 향교가 있었고 하니까 그 교육률도 굉장히 컸겠다, 거기가. 예, 근데 그 당시에는 학교가 성업하고 표선이 있었는데 그 뭐 이무 교육이 아니고 나도 10살에 그 성업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 시험제라고 해서 시험을 좀 치러야 됩니다. 1학년 과정 때는 입학할 때도 그 뭐 거짓 그런데
학교에 들어가면은 우리말을 못해서 전부 다 일어로 하고 들어갈 때 더 신상 저 학교 독립회의 모셔놓은 들어갈 때 전라고 나올 때 돈방요배라고 해서 그 신사에 배려를 하고 나올 때 배려하고 그 뭐 다녔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그 5학년 때 해방이 돼 있고 5학년 45년 그 5학년 때 해방이 돼 있고 46년에 졸업을 해서 그때 진학을 못했어. 그게 중학교 진학을 하다가 못했고. 보니까 네. 참 먹기 살기도 바쁘고 어떤 보니까 진학을 하려고 좀 하는 처제 40년 47년 되니까 좀 시국이 어지러해 가서 47년부터 그러니까 그 상당히 좀 4.3 사건은 48년 했지만 47년부터 그 좀 이 서북 청년들 네. 우리가 또 뭐 경찰 할 것이 그 가실에 나들면서 올라오면은 젊은 사람 보이면은 세모랑 두드리고 발로 차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은 7년 47년 하반기부터는 불하게 붙들질 못했었다. 그냥 하다가 48년 50선거 난 마침 그 산에서 가슴이 습격을 들어서 무장대가 습격을 들어서 그 구장 그 당시는 이장이 아니고 구장하고 학교 국민학교 분교장 문자봉 씨하고 이장은 강평신인데 산에서 오란 죽여봤음. 그 50선거 선거 방해로. 그런데 아침 일찍 와서 그렇게 해서 사살시키고 도망쳐서 올라가 보니 그날 선거는 무사히 치렀다게 철원에 참 그런 꼴을 좀 보고 그래서 그럭저럭 살았다 그때는. 아, 기지. 그러면 우리가 저 일제 1931년도생이면 45년까지 15년을 일제 치하에 살았던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당시에 일제 치하의 그 말년에 가시리 사람 중에 그때를 증언해 줄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돼요. 증언할 사람 지금 뭐 지금 거의 없지. 예, 아이고 거의 지금 오신 김에 예, 그때 거의 당시 없어. 이 일제 강점기 하에 그 30년대 그리고 40년대까지의 일제 말까지 가시리 상황을 좀 증언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저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농사를 지어도 막 이렇게 공출을 해갔다고 하던데 예. 그 공출 얘기 좀 해주시죠. 공출은 뭐 그 보리를 그 뭐 비로신 보리가 아이 되는 건데 보리를 갈면은 한 집이 너네 집이 얼마 면적 가니까 몇 가마서 내놓으라면 그거 아이 내놓으면 전지도 못합니다. 그거 오라서 씨도 종자도 없이 전부 털어가 보면 참 실제가 산다는 게 참 기가 막히게 뭐 공출해 보면은 그러고 그 감저 고구마는 심어서 절간해서 또 밭져야 되고 그것도 그 당시엔 그 참 아니 밭주고는 그 양이 자기 활동 못하면 막 두드려 맞고 뭐하고 그때는 참 내 어린 때 봐도 너무 참 이 어른들이 너무 비참하게 살았었다고 그 자기 그 양 채우지 못하면은 전부 다 뭐 종지권 전부 다 밭져두고 나중에는 좀 어디 산에강에 초근목비 좀 먹는데 한 건 다 속독해요. 고사리도 해요 해서 그거 삶아 먹고 예. 고구마도 크기도 전에 그 파다가 그냥 그것에 좀 썰어놓네 돛해서 죽 쏘서 먹고 그런 집이 가시 한 50%는 돼 있을 거고. 그죠. 그렇게 네. 이제 공출 때문에 네. 그 공출을 그렇게 한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에 일본 군인이나 일본 관리들이 그걸 했다고 생각할 건데. 네. 일본 관리들이 하는데 구장이 주동이 되고 구장이나 그 이장이 이장이 다 주동이 되고 예. 맨에서 맨 직원이 그게 파견돼 그건 뭐 이 외놈들이 그래도 그 경찰은 그때 지서장 이게는 게 책임자는 우리 한국 사람이 없었다. 책임자는 일본 사람이라고 해서 일본 사람이 하고 맨에도 우리 표선면만 해도 일본 사람들이 많이 와 살았었다. 그 당시에는 일본집은 많이 살았는데 참
뭐 비참해 싶죠. 뭐 그거 일본 사람들은 1등 국민이고 우리는 그 뭐 좀 2등 국민이면 그때 그런 말도 있었는데. 자, 어쨌든 그 당시 사회 상황은 그랬고. 그러면 우리 저 오태경 선생네 집에는 이제 그 공출을 해도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 먹고 사는 게 기가 막혔어. 먹고 사는 게 기가 막힌 게 그래서 그때 뭐 좀 촌에서 나는 게 없으니까 그 구덕 축공을 좀 해서 그걸로 해서 저 구자업 김영이나 이 구자업 관련은 보리가 공철해서 조금 여유가 있은 데가 있었어. 그 데가 좀 빚자당 먹고 그래서 연명을 한다는 게 그 좀 대나무로 이제 저 구덕 엮어 가지고 그거 들렁가 가지고 연명한다는 게 산다는 게 삶이 아니라 싶죠. 그 당시에는 부모 모시고 그 당시에 좀 아니 나는 그 어린 때니까 뭐 부모 밑에서 살아 싶죠. 뭐 부모들이 먹는다는 건 좀 밥 안 해주니까 일단 죽속 먹고 좀 푸순 해당 삶아서 먹고 아이고 그럼 그 당시 그 세월이라는 게 참 비참했어. 근데 그렇게 비참해도 우리 저 영장 나거나 뭐 이렇게 저 소상 대상 이런 거는 다 있지. 소상 대상라면은 어떠리도 빚자당이라도 그게 찰찰리지 않으면 그 동네에서 저건 불효자식이라고 해서 그 입 모작 살질 못합니다. 어떤 3년상 초하루보름 또 상식까지 해십시오. 그 당시에는 네. 상식에는 하루 3번 떠나가지고 곡하고 절하고 그리고 보름날 사기를 보름날은 상망 또 초하루날은 삭제 이런 거 해서 지내고 3년사 끄짝 지르고 담제 졸곡 뭐 아이지는 거지. 그때는 아니면은 동네에서 그거 살지 못했죠. 저건 아주 그 불효자라고 해서. 담제는 뭡니까 어르신? 담제는 건 소상 대상 다 넘은 다음에 석들 열흘 100일차 하는 게 그 100일차 하는 게 담제보다. 졸곡은 그것도 채점 그 영장 나서 또 석들 열흘 넘어서 그 사기리 그 졸곡으로 하는 거고. 그 졸곡이라고 하는 건 곡소리를 그만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아니 졸곡이 그게 아니고 그때부터 더 크게 울어야 돼. 네. 그 참 그 사자를 위한 문화가 큰. 네. 그 그렇지. 예. 그 가실이 그렇게 이 말하자면 그 전통 문화도 유교 문화도 강하고 한 데인데 이제 일제 그 학교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근데 일본 교육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일본 교육 가지고 이제 그 한국말을 못하고 일본 말로만 해야 되고. 그때 당시에 그 선생들은 일본 사람이었습니까? 일본 사람이 하나 교장이 일본 사람이라고 했는데 일본 사람 마지막 때에 가니까 없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교장이 와 있었는데 되게 일본 선생이 하나쯤 끼어났었다. 그런데 그 전부 다 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 학교 아이들이는 아이들도 많이 있었고 한데 그 외정 때에는 들어가면은 일본말을 못해도 어때도 일본말 아니고는 통하지 아니고 벌 받았습죠. 그때는 그 일본 국가 정책이 그렇게 해놓으니까 일본말을 못하면 벌 받았다는 얘기지. 그렇게 해서 그때는 그러면 그 당시 한국 교사들도 꽤 있었다는 얘기인데. 우리 한국 교사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말을 해야 되고 그게 수능을 아니고는 또 안 됐죠. 또 우리 그 성읍인데 성읍학교 다니는데 표선이 이게 일본 놈이 그 당시에는 청년들 가르치는 훈도 선생이라고 청년들을 모집해다 훈련을 시키고 일본 군대에 보내기 위해서 그 훈도해서 훈련도 시고 아주 독하게 훈련 시고 칼 차고 다니는 선생도 있었고 그 당시에는 뭐 고라도 지금 사람들 통하는 그치, 그 참 험악한 시대에 살았다는 거 아닐까? 험악한 시대에 살았다 우리가. 그 해방 이제 1945년 해방 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좀 뭐 그 우리 일설에 하면 태평양 정지의 말기니까 일본 놈들이 미국 놈들하고 싸우려고 뭐 어디 굴을 판다든가 이렇게 강제 노역에 이제 집어든다든가 이랬다고 하는데 가시리도 그런 데 있습니까? 불악 사람들 오름에 이 저 쿨을 참 많이 팠다. 좀 저거 거기에 요즘 생각해보면 한 사람에 두 사람 들어갈 정도로 해서 굴 파서 이 우리 난걸청 테이프 쭉 해서 그렇게 해도 많이들 그 주민들 다 동원해서 강제 동원했죠. 또 그 모실프 비영장 허래 다 동원해서 가서 상계없어 살아서 돌아오고 또 그 북해도 그 풀팔에 거기서 그 사람들은 그 가시리도 여러 사람 갖다 내 죽은 사람도 있고 돌아와서 나중에 지금 뭐 보상까지도 받았었다만 그렇게 했고 또 참 그 사람이 산다는 게 그때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은 그 외정 때 사람 살게 굴질 않지 되게. 그랬구나. 예. 그러면 그 일제 시대의 그 태평양 정제 말기에 그 강제 동원해 가지고 해서 이제 가시리 사람들도 대정 모슬프도 가고 네, 뭐 성산도 가고 해서 굴을 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성산은 아니고 모실풀은 하여튼 뭐 가만 다 한 번처럼 갔다 왔을 거보다 석달 하면 교대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뭐 우리 집도 지금 우리 형님도 계셨는데 갔다 오고 부모도 갔다 오고 그 연령 탄 사람은 뭐 그 전부 그게 장비로 하는 게 사람 손으로 다 파서 병 만들기 위해서는 그 갔다 오고. 그랬구나. 예. 직접 그때 당시엔 나이가 좀 어려가지고 그때는 직접은 참석을 못했구나. 예. 나는 참석 그때는 학생 시절이 난 뭐. 그랬구나. 예. 그 당시 갔다 오신 분들이라든가 기억은 있는데 직접 참석 못했고 예. 그러면 그 당시에 그 해방되고 나서 그 해방기에 이렇게 막 어지러운 일이 벌어졌을 때 해방되고 나서 마을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뭐 잔치하고 그랬습니까? 아유 잔치 하는 데는 잔치들 막 해주고 그러고 그 해방되니까 그때 공출해서 그 보리까마귀가 좀 맨내에 그 창고에 쌓여서 마서 그게 나중에는 그 갓단들 돌려주는 갓단들 먹고 하나 아주 좀 신바람이 나십죠. 그때는 신바람이 나는데 그 불악에도 그 다른 불악도 근데 우리 가시리 불악에는 그 청년들이 주동이 돼 있어 그 이장이 너무 그 외정에 그 붙어 먹었다고 해서 막 그 구장을 못 살게 구니까 구장이 좀 도망쳐서 저 육지간 살고 그 외정에 붙어 먹었다고 해서 그런 것도 있었고 아주 초반기에는 아주 날때 해방되니까 막 날때 십주 날때는데 해방됐다는 건 이제 아주 자유를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유를 그 구장만 그랬습니까? 거기에 일제에 붙어 먹은 사람이 많았을 텐데. 예. 그런 사람들은 되게 피해 사는데 그것도 얼마 어서 가니까 자연히 또 수그러 들어가는데 45년 뭐 잠깐이고 46년 되니까 좀 뒤숭숭하고 뭐 농사도 짓고 좀 뭐 그냥 뭐 그 연극이다 그 갑불하게 연극도 한다 뭐 한다 하면서 좀 막 그 들떠서 살아십주 사는데 그때부터는 그 공출은 안 하니까 걔도 자기 먹는 건 좀 먹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47년부터 그 서북 청년들이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47년 하반기부터는 서북 청년들이 뭐 이 매내 주둔해서 사람을 못 살게 굴으십시오 실제로. 예. 자 그러면 해방돼서 이제 해방되고 나서 일제 시대에 그 일본 놈들한테 부역해 먹던 놈들 이제 마을 단위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처단한 건 아니고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내쫓거나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공식적으로는 전혀 안 하고 뭐 처단한 게 없었다. 아이고 참. 그때 정부가 수립 때에도
그 외정 때 어떤 사람 처벌한다는 건 내가 들은 얘가 없어. 예, 경비지. 그건 흔한 나라꼴이 영된 거 아닐까. 예. 근데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45년 됐고 이제 8월에서 뭐 어영부영 날이 지났고 그 46년이 됐을 거 아닙니까? 네. 46년 때부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 미국하고 그 소련이 전쟁이 뭡니까 이 굉장히 여기 복잡한 때가 아닙니까? 예. 그렇게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사회 분위기는 좀 익을 수 있었습니까? 좀 예, 복잡하고. 그때 그 촌까지 저는 그때 내가 알기로는 그때 촌까지 공산당 그 뭐 여운영 선생이란가 누구 그런 뭐 잘 그것도 내 좀 잘 모르겠는데 하부 조직이 완전히 완료되어 났어 공산당. 아, 기과. 예. 이저 맨단이 맨지 원장, 니에도 이 원장, 남노당. 예, 남노당인지 공산당인지, 예, 예, 예. 인민위원회 아닐 거예요. 예, 인민위원회가 아, 구성이 인민위원. 돼 있어 막 돼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뭐 그 그렇게 거기 대장이 예, 저 그렇게 여운형이면 했는데, 인민위원회. 예, 인민 그 구성이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들어온다고 김군에 들어온다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는 민주 그게 신탁이냐 반탁이냐 이래 나눠지기 시작해서 뭐 와와와고 네, 하는데 그때부터 그 민주주의 좀 세지기 시작. 정부에서 이승만이가 들어와서 이제 그게 좀 공산당이 좀 약하게 되어 놨죠. 그러니까 치아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내가 알기로는 47년도부터인가 예. 어는 그게 공산 조직한 게 없어지기 시다시피 했는데 맨 그 우리 지금 그 알다면 공산화가 된 때 맨 단위로 그 좀 뭐 그 군중 대회 예. 그런데도 뭐 그냥 뭐 와고 뭐 하고 하고서 해놨는데 그 뭐 우리 뭐 그때 당시에 그 길 하셨던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살아계신 분들은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 도수다. 하나 그때 도수가. 그때 주동했던 분 예비 검속대에서 죽은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런데 후유증이 좀 있었겠다. 예. 예, 그런데 그 우리 가시리는 청년들이 좀 수세해서 일본에 가서 대학 학벌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좀 몇몇 사람이 뭐 주둥이에 대해서 뭐 연다 또 표선면에 성업리에 조몽구에 난 사람이 제2도 건물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공산 그 사회주의 공산운동을 하던 사람이 해방되니까 막 주둥이에 대해서 연설도 하고 근데 그 사람 언변은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다니고 뭐 하고 가시리도 그런 좀 낫다 하는 사람들로 와서 포섭을 그때 당했던 그런 말도 있고 하니까 표선면에서는 가시리를 주둥 마을이라고. 공산 그 주둥 마을로 그 꼽기 시작해서 서북 청년도 가시리만 들어오면 그 난리를 치고 경찰도 난리를 치고 하니까 청년들은 불악에 붙지 못해 온단 소리만 들으면 도피하고 산으로 들로 도피했다가 밤엔 들어오고 그렇게 생활을 살아왔다게. 자,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나이가 좀 있었으니까 여쭤보는 건데 47년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미군정이 이제 그 아까 말한 대로 그 동서 소련하고 미국하고의 경쟁에서 이 제주도를 하나의 발판으로 삼고 이 한 사건이 발생하죠. 3월 1일. 3월 1일 행사 그 가시리에도 있었습니까? 가시리는 3월 1일 행사는 없었고 3월 1일 내가 그 제주시 그 북조촌 북초등학교. 북초등학교 현봉호에 한 사람 죽었다만 그 사람 뭐 그 현봉호가 오게 된 동일 나도 같이 오게 된 동일은 현봉호가 참 언변이 좋고 청중 연설을 잘 했으면서 그러니까 그 맨에서 누가 좀 걸레는 모양 같은데 가니까 난 친구니까 나는 밑에고 하니까 나를 데리고 아시나를 제주시에 와서 누웠다가 뒷날 그걸 참석을 했는데 같이 3월 6일 집회. 3월 6일 집회 우리가 참석을 했었다. 참석을 했는데
한번 와 일로는 와 하고 절로도 와 하고 뭐가 뭔지도 우리는 모르고 해서 하니까 에이, 우리 가자고 뭐 이제 시간도 영되고 우린 걸어서 그때는 걸어서 다니니까 내려가자고 해서 우린 나오자마자 뭐 그 멀발에 아이가 취했다고 그런 말이 있었고 그게 발포가 해서 뭐 사람이 6명이가 죽었다는 말도 듣고 뭐 그때 소문은 많이 들었었는데 우리 그 대회에 참석은 했었다. 참석은 했고 그 대회 참석할 때 그 분위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와, 분위기는 그참 뭐가 뭔지 뭐 일로도 와 절로도 와 하니까 그게 경하고 경찰은 뭐 미군정 때이니까 그때 미군들도 이제 제주시에 주둔이 있었십시오 그때도. 한데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한쪽에서는 그 연설하면 옳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저는 죽이라고 하고 하니까 뭐가 뭔지 그 당시엔 잘 모르거든. 예, 경수가 그 사건이 발단이 돼가지고 이 기록상으로는 그 사건이 발단이 돼가지고 이제 이 제주 지역에 그 소위 좌파들이 많다고 해서 서북 청년들이 집중적으로 내려오게 되는 사건이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예. 47년 3월 1일 그 후로 그 47년 하반기가 되니까 서북 청년들이 막 그냥 난장한 판을 뭐 제주 사람을 뭐 제 사람으로 내기지도 않고 예. 그 뭐 사람으로 내기지 아니 타부락은 그렇지 않는데 우리 가시리만 특히 표선면에서 가시리만 특히 가시리. 자, 그러면 가시리 그 서북 청년단이 몇 명이나 내려왔습니까? 아이 그 숫자는 모르고 나오게 되면 한 10여 명석 10명이나 그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뭐 몇 명이라고 그건 모르겠고 와서 주로 어떤 시기에 와서 행패를 부리든가요? 젊은 사람만 보면은 너 공산당에 가입했느냐 뭐 공산당에 보조했느냐 이거 하면서 두렵히니까 젊은 사람들은 불하게 붙어 있지를 못했다. 온다고 소문만 들어지면 피했지. 아무 이유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뭐 그러면 젊은 사람만 보면 패두드렸으니까 그 이유 아주 악랄하게 놀았었다. 저도 뭐 그 비슷한 난산이라는 데서 어린 시절을 좀 보내봤는데 그때 분위기는 뭐냐면 외부에서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면 마을에서 대동 단결해가지고 그 자식 데려다가 막 산에 데려가면 해버리고 그랬는데 당주 구를 힘이 서북 청년들 당할 힘이 누가 그 정부에서 군정에서 그 보낸 것들인데 정부 상대할 사람 그래서 피하기가 바빴지 어디 뭐 그런 굉장히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 에이고 공포도 온다고 소문만 들어지면 도망치고 하다가 버티니까 청년들이 회합을 해서 그 얘기 회합을 해서 회합을 해서 우리가 포출 사자고 거기 높은 동상 사서 저기서 올라오는 때 신호를 보내자고 해서 그렇게까지 다이나마토 그 터뜨리면 상대솔 그것을 저 패선에서 순경이나 저 토벌대 그때 토벌대라고 하고 처벅청이 올라온다면은 그만 보이면은 이거 터뜨리거든. 터뜨리면은 불하게 전부 알아들으면 청년들 다 피신해보고 그렇게 살았어. 그 경찰하고 이 사람들이 올라오면 또 피해를 당하니까 보초 사서 그렇게 했다. 아이고 이것도 새로운 아주 막 그냥 아주 가시는 아주 큰일이었다고. 그렇게 그러면 그 당시에 가시리 청년이랄지 아까 회업을 가졌다면 몇 명 정도나 있었던 규모입니까? 상당히 많았죠. 한 100명? 예, 한 100여 명 이상이 부모. 그러면 청년이 100명 정도면 굉장히 컸겠네요? 예, 그 가시리가 한 400호 이상 된 큰 부락이니까. 지금보다 더 컸을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지금보다 크지 않았다. 지금보다는 안 크고. 2017년 현재의 가시리 규모보다는 적었는데 어쨌든 컸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요. 그러면 그 서북 청년단한테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피해를 본 사례 중에 혹시 걔네들이 와가지고 뭐 아녀자들 이렇게 겁탈하고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까? 예, 겁탈라고 한 사례는 진짜 그건 내가 잘 모르고 다는데 오면은 아니자들 막 그 겁탈하고 뭐 하여튼 그때도 막 이디 소문전 내가 눈으로 현장 보지 못한 거는 그건 소문 들은 게서 불가하고 돌아다 그 청년들이 피신하는 건 뭐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나이가
그 키가 적으니까 좀 알로바마서 경하니까 살아났지 걔하면 살 수가 없었죠. 그 뭐 집에 들어가가지고 물건을 가져가 본다든가 이런 예, 사례는 그런 것은 없고 어서수가. 닭이라 그 촌에는 덕하고 돼지를 많이 주는데 덕이라 잡으려면 잡아야 되고 술이라 또르면 술 대접해야 되고 그 책임자들은 그 사람들 오면 막 대접하고 뭐 하자면은 견디질 못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4.3 사건이 발생하게 된 계기랄지 이게 그 당시에 그 단선 반대 운동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선거. 예, 말하자면 남만만의 선거, 단독 정부 수립에 대한 반대. 예, 그 문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글쎄 그 반대하는 예, 그 내가 보건들은 그 소문 듣는 건데는 4.3 5.20 선것을 방해해야 된다. 그게 또 정부가 너무 탄압을 하니까 그 군정 시절인데 너무 사람을 그 탄압을 하니까 서북 청년도 정부에서 보낸 거고 그 경찰도 외부 그때 외부에서 육지서 경찰을 받아들여서 토벌대라고 그때 특경대인가 토벌대인가 명칭해서 막 올라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노래에서도 뭐 그 사람들 도망치고 뭐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반감심이 있었고 그때 산에 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솔직히. 예. 산에 오른 사람들이 그 무장대가 그때 그 뭐 구련대가 뭐 어디 좀 무장대가 올라 있었잖아고 또 그 외정 때 쓰던 남 그 저 무장들 그것을 해서 그 무장대를 훈련시켜서 무장시켰던 근데 그 사람들이 50선거 당일 가실이 내려온 것좀 무장대들 한 20여 명이 내려와서 하고 사람들 한 20, 30명이 산에서 그때 산사람 했는데 다른 데는 폭도라고 했고 우리는 산사람이라고 했고 근데 내려와서 그 구장하고 교장 그 하고 그 선거관리위원님 중에 그 향사에 즉 근처니까 죽여두고 급하게 올라가면도 그날 다른 사람들 수습해가지고 그날 선거는 했었다. 예, 그날 서귀포시에는 선거를 해서 그때 서귀포 갈래는 선거를 해서 그때 오영국이가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돼 있었다 그때. 그랬구나. 예. 그 당시에 그 선거하기 전에 네. 선거하기 전에 갈등이라고 하는 게 아까 그 산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 구장이랄지 그 이 사람들을 죽인 그런 거 말고 뺏기는 다른 갈등 같은 거 어떻습니까? 갈등은 정부에 대해 갈등은 상당히 커집죠. 그게 다 서북 청년 내려오는 것도 정부에서 항의고 뭐 하니까 그 하여튼 시기는 그 불신 하여튼 정부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커집죠. 그하고 그 48년 돼가니까 그때 우리 그 나라 정부에서 그때 뭐 그 경무부장인가 어떤 사람이 제주도는 없어도 대한민국 독립이 된다고 해서 그 무엇을 해놓고 하니까 조병욱이가 사람을 뭐 그 인간 취급을 안 해서 되게 그때 지금 상상 못합니다 실제로. 그 사람 보면 뭐 그냥 발로 탁 찼자 그 쑥 쓰리면 얘하면 도망치는 수밖에는 대항을 못 해봤거든. 대항을 못 해봤니? 그 당시에 조봉이가 내려간 그 짓을 하지 않았어요? 글쎄 그건 잘 모르겠다. 뭐 누가 내려와서 어떤지 모르나. 예. 하여튼 제주도가 그때 돌기는 제주도가 없어도 대한민국 독립은 된다 해서 제주 사람 다 죽어도 독립이 된다 이런 설은 막 퍼져나왔다. 예, 그렇지. 예. 자, 그럼 사회 분위기는 그렇고 드디어 이제 그 결전 이제 4.3 4월 3일이라고 하는 날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가시리에서 그런 소문이나 이런 건 들었습니까? 예, 4.3 사건이는 그때 뭐 각 지서에 그때 지서에 그때 지서라고 했는데 지서는 뭐 몇 군데 뭐 습격 들어가지고 뭐 했다 그게 4.3 시작이거든요. 그게 큰 발달은 그 4.3 사건이라는 4월 3일 날 그때 그게 큰 발달은 그 없죠. 이 관공서를 공격했다고 해가지고 국가에 대한 반항이라고 해가지고 4.3 그런 거 아닙니까? 제주도 지서가 한 열 몇 군데 그때 습격 맞았다고 그런 말이 뭐 잘 알지 못한 소리나 그 말은 들었어.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이후에 저 관청에서 군인이나 이런 분들이 과실에도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때 얘기 좀 해주시죠.
초반기 4.3 초반기. 초반기에 와서 주둔이 살진 않고 계속 서북 청년들을 주축으로 해서 계속 올라와서 사람 못 살게 구니까 그때부터 가시리도 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도망쳐서 피신을 하다 보니까 결국 밤 들면 들어오고 낮 되면 나가고 그런 환경이라 싶죠. 무슨 뭐 큰 결국 그 토벌대인 나중에는 그 서북 청년이 전부 경찰로 돌아가서 경찰복 이번에 나중에는 올라오기 시작해서 그게 토벌대로 해서 와서 뭐 이거 사람 산다는 게 계속 뭐 하니까 늙은 사람들이나 부녀자들도 서로 뭐 하고 하니까 그냥 공포심에서 사람이 살아간 것도 뭐 그렇다고 어디 호소연할 때도 없고 어디 하소연할 때가 한 군데 어디서 나네. 예.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4.3 사건 이후에 와가지고 이제 그 학살이라는 것을 나중에 집단 학살이라든 걸 이런 걸 자행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그 그런 소문들이 듣고 이랬습니까? 내 그 동기를 말하면 내 미국 가서도 증언한 그걸 뭐 요점만 해서 증언한 거지 증언을 하려면 하루 좋아도 그 내력을 참 저는 그 48년 11월 15일 양력과 음력이 그때 맞섰었던 11월 15일. 예, 그때 초토화 작전이라고 해서 그 뭐 사람 보이면 쏘고 집도 불 지르고 집 와서 저 북쪽으로부터 집을 불 지르기 시작하고 사람 보면 본 대로 그날 하루만 30여 명 죽었는데 그날 하루 어린아이만 6사람이 죽고 한 30명이 죽었는데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피신해서 산으로 올라가 버리고 가시리 분들만 말씀. 네, 가시리. 그냥 뭐 다부락은 모르고 가시리에 근데 표선면에서는 가시리만 불태우는 거 없죠. 우리 지금 성산도 지금 난산이도 블라이트하고 선풍리 털에도 블라이트한데 가시리만 유독 초토화 작전 가시리를 소개 작전. 예, 그때는 소개가 뭐 아니고 초토화 작전이라고 아, 했어요. 초토화 작전. 예. 그런데 이제는 집도 불 질러 벌고 사람도 그날 하루 한 30여 명이 죽었는데 그날 하루 안만규하고 김민라인한 노부모는 아들 며느리가 그냥 급히 도망쳐 보니까 손자하고 소녀가 3살 난 거하고 어린 거하고 얘네 안고 내과에 임시 피신해 있다가 하도 글로 토벌대가 넘어갈 때 아이가 울어보니까 그거 발각되니까 그냥 수류탄 던져보니까 내 손자 할아버지 그냥 죽고 또 안흰규에 난 사람은 안흰규는 급히 피신해 입은데 그 가족들이 여답인데 그 울라는 어디 스피가 숨었다가 발각되니까 막 끼서다가 여답 사람을 다 죽여뱉단 말이야. 그날. 그래서 그날 죽은 게 한 30여 명 됩니다. 근데 얼라이도 많이 죽고 하고 집도 그날 한 100여 호 타고 이제부터는 가시에 사람이 붙을 수 없으니까 산으로 들로 이제는 뭐 좀 나선 좀 춥기 시작하는 건데 밤에는 들어왔자 집에 한 일주일 되니까 전부 집이 좀 소탕이 돼 비슷하. 돼 보니까 이제 뭐 할 수 없는데 그런데 10일 날 한 20m 돼 가니까 해안선에서 5km 이상 불악은 전부 해안선으로 소개하려는 소개령이 내려졌다는 게 좀 입소문으로 서로 전해 듣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산으로 들로 피신하다가 그 소문 들으니까 내려가자고 서로들 타협을 해서 내려가는데 표선의 초등학교에 그땐 국민학교는 그때 160명 내려갔고 우리 토산에는 나는 토산 날이 가는데 토산에 애정 때 쓰던 절간 창고 2동에 큰 절간 창고 다물에 담다 와가지고 그런데 그 뒤 70몇 명이 내려가서 거기 소개를 해서 그 뒤 가서 임시 거처를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대부분은 표산 국민학교로 갔는데 선생님네는 가실에서 토산으로. 토산으로. 서로 그냥 서로
그게 인연 따라서 표선이 내려간 사람도 있고 그리고 각 남원 뭐 제주시 성산 각처로 막 나가고 주로 많이 내려간 데가 표선 토산 입주. 네. 그래서 내려갔는데 그때부터가 참 사람 죽이기 시작하기가 크게 죽기 시작한 때가 그때부터가 11월 15일 날부터 가실 사람이 죽기 시작해서 지금 한 450명 내지 한 500명 죽었네 가실 사람이. 그렇게 해서 내려갔는데 토산 내려가서 이제는 좀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그럭저럭 그렇게 먹어서 창고에서 부름씨도 하고 토산 사람들 그 지서가 그때는 그 경찰이 주둔했어. 그 사람들 명령에 따라서 사는데 또 한 우리가 그때 가서 한 10일, 25일경에 내려가서 한 20일 그만 그럭저럭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12월 15일 날 48년 12월 15일. 네. 그러니까 헌들만이죠. 가시리 쳤던 초토화 작전하는데 그때 막 어두금에 군경이 토산을 포위하고 전부 향사로 모이라고 했거든. 향사. 향사에는 건 지금 사무실을 이사무실. 네, 향사로 모이라고 해서 전부 다 모이고 보니까 우리 가시삼도 모이고 토산도 모이고 했는데 그 경찰하고 군인이 나와서 토산 사람 보고 가시 사람은 좀 실현하고 18세 이상 40세까지 전부 다 별도로 사라고 남자 하니까 좀 뭐 종이도 호적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거짓말해도 통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 어딘 명령이란 뭐 그때 뭐 돌돌 털면서 그 토산 사람들은 좀 18세 이상 40세까지 별도로 샀고 또 그게 할지래야 여자들은 그날 좀 달이 밝았는데요. 달빛을 베이라고 해서 베이는데 이 허공 숙이 나거든. 거기서 너도 나오라 해서 한 열 몇 사람을 해서 착수를 해서 한 130명 내지 한 40명 된 사람은 그때 표선으로 끌고 가고 가시 사람들랑 그도 들어가라고 하더라고. 그게 그때 가시 사람도 토산에 인연 있는 사람은 세 사람 지금도 김천두에 난 사람하고 가시리 이구에 덕리에 난 사람하고 또 오상숙에 난 사람 뭐 이름도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 사람은 그때 사촌지간들이 있었어. 이종 사촌들이 있고 처가도 있고 하니까 토산 사람이 붙었다가 그날 가서 그 토산 사람 18세 이상 40세에 샀다가 그냥 가서 죽었죠. 총살. 그런데 그 사람들 끌고 가서 표선 초등학교에 감금했다가 18일, 19일 양일간에 전부 총살했어요. 아, 11월 18일, 19일 양일간에. 양일. 그게 큰 대사건이죠. 그렇게 총살하고 그 다음 20일경에 표선치세에서 토산 창고에 와가지고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아예 내려온 사람 가족하고 전부 온 사람 가족하고 따로 분리를 시키더라고. 분리시켜서 우리 70명 중에 17명인가 를 데리고 끌고 표선으로 가서 그것도 뒷날인가 또 뒷날 몰래판에서 총살을 했다고 하더라고. 어디 말씀? 표선. 예. 표선 백사장에서. 예. 그하고 표선에는 내가 직접 그 현장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그때 살다가 나보다 한 날 밑인데 하고 근데 뭐 누구나 표선 사람은 다 아는 형편인데 160명 사는 사람을 전부 연병장 운동장에 집합을 시켜서 도피자 가족 한 사람도 아니 온 사람 가족해서 양분을 시켜놓고 호적대주 하다 해서 양분을 시켜놓고 양분 시키니까 아니 온 사람 가족이 76명. 바로 그때 그냥 끌고 가서 같이 그 표선 버들못이라고 표선으로 가시러 오당 보면은 못새끼 조그만한 게 지금은 소방서가 대입했지만 소방서 기지인데 그걸로 그 버들못 북쪽으로 한 500m 후에 옛날 그 한전 해놨는데 한전 밑에
거기서 76명을 총살시켰고 그냥 죽여베끔 갔어. 76명을. 그러니까 가시사는 그때부터 그 11월 15일 이후부터는 어느 날 가시사 아이 죽는 날은 산중에서나 가실에서 보다가 아이 죽는 날은 없었고 또 그렇게 해서 죽었고 그 다음부터는 그 뭐 토벌했다가 이 사람들 죽나 저 사람들 죽나 하는데 내가 그때 그 사람 하나가 소문 듣기로는 우리 사촌 형수님은 그 좀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좋은가 뭐 해서 방아 진우련 하니까 토벌대가 와가지고 너 이거 식량 만들어서 산에 가져가려는 힘전에서 그냥 끌어서 총살 시켜불고 또 우리 사촌 형님하고 우리 조카는 어멍 신체 묻어주기 위해서 독에다가 토벌대 붙잡아서 패선이 백사장에서 총살당했고 또 그랬구나, 예. 우리 형님은 산을 올라갔는데 어디 갔는지 좀 아직까지도 행방불명이고 우리 형수님은 그 아기 아들 지금 70 지금 살아 있는데 가위를 안고 다니다가 군에 붙잡혀서 재판 받아가지고 전조행무소에 있다가 49년 그 가실이 복구가 봄에 돼 있는데 뭐 해서 한밭집을 사는데 5월달인가 왔더라고. 49년 5월달에. 예. 그래서 와서 지금 현재 지금 살아 계시고 지금 91인데 91에 지금 살아 계시고 그러기서 좀 참 도탄을 그런 터널을 제가 좀 겪어본 사람입니다. 뭐. 예, 기지에. 자, 그러면 궁금한 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예. 11월 18일, 19일 날 집중적으로 학살한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때 당시에 학살할 때 이 명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무슨 때문에 명분은 큰 명분. 이렇게 발표도 하나도 안 하고? 그때 소문에 의하면은 그것도 그 뭐 정설은 아니고 막 어두금에 포에서 닥쳤는데 토벌 갔다가 어느 그 굴에서 명단이 발표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명단을 종이에 뭉칠러 보니까 토산 청년들 명단이 있었다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했다는 설도 있고 뭐 어떤 일단 뭐 설이 많은데 무슨 뭐 이유 이하가 없어요. 아주 죽이는데 이유 이하가 없어. 그건.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 18일, 19일은 그랬고 20일 날은 이제 기준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류했다는 거는 예. 그 도피자 가족이 있느냐 없느냐를 분류해서 도피자 가족이 있는 집안은 다 때려잡았다 이런 거. 그 76명 160명 표선 초등학교 살려달라고 내려가는 사람들이거든. 뭐 산 어디 갈 수 있지만은 혹시나 살기 위해서 내려간 사람들은 그때 간 사람들은 여자 노인 60에서 80까지 난 하루방들 그런 사람들도 죽었는데 하고 토산도 마찬가지고 한데 이 사람들 내가 알기로는 국가 대 국가에 싸워도 포로가 되면은 생명은 보장해주고 그 사람 좀 사람 살려서 잘 먹이다가 돌려주는 게 그 법인데 살려달라고 내려갔거든. 살려달라고 우리는 살려달라고 표선 그 초등학교에 좀 뭐 그때 남원이나 성산 다른 데 간 사람들은 죽지 않았어요. 도피자 아들 러시 간 사람도 살고 뭐 서방어시 간 사람도 살고 했는데 표선만 유독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4.3 사건 이후에 그 사건에 대해서 복귀를 해봤을 거 아닙니까? 네. 이제 무사 우리는 영해 신고할 때. 그러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표선에서 특히나 백사장에서 그렇게 집단 사건이 많았다는 이유는 뭐를 생각해 마심? 가서 무조건 뭐 가시사람은 폭도라고 해서 무조건 죽였으니까. 그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때 우리 청년들 수준이 뭐 어디 학벌들도 있는 게 아니고 공산주의가 뭐인지 민주주의가 뭐인지 이게
그 아는 사람은 몇 사람이 있었을 때지 하나 모르고 근데 무조건 무서워서 피했거든. 피하면 또 피자가 죽이 되는 거야. 기지에 가. 무슨 이유가 그 사람들은 뭐 사상이 있어서 사상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우리 표선 면에도 사상 있는 사람 하나 두 사람 있으나 마나있지. 뭐 공산 우리 외정 때 살아왔는데 외정 36년을 살아왔는데 공산당이 뭐이멍 뭐 민주주의가 뭐이멍 그런데 그 독하면 또 그런 것만 한 게 아니고 그 다 소문들도 들었지만 유교동란이 나니까 예비금속이 시작됐어요. 왜 표선매에서 그 맨장대기라는 사람 저는 그때 그 인민위원장 해난 걸로 예비금속이 되는지 모르되 그 사람은 어디 좀 시루인가 어디로 가서 예비금속 되면 모르되 그렇게 원 죽어서 좀 없다고 하고 우리 표선면 성산포 갈라내는 우리 가시리도 예비금속이 8사람인가 9사람 됐는데 그렇게 예비금속 당하면은 국가에서 먹여주는 게 아니고 본 식구가 전부 다 그 식량도 대해놓고 그때 밥하는 낭도 해다 놓고 그래서 가시리에 예비금속 다해서 한 10m 있다가 성산포로 이동했어요. 성산포에 가서 한데 나도 장작도 싣고 가고 뭐 했는데 그 성산포 경찰서장이 그때 문씨라고 문대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문형순 그 사람이 상부 지시를 매겨가지고 왜 죽이려니 해도 그 사람이 문구 쓸어가지고 그 성산포에 예비 검속된 사람은 전부 살았어요. 문형순 서장님. 다 뭐 모실포서나 제주서에 쓴다는 사람은 전부 다 죽고 저 대정도 백조순이라도 헌구댕이 막 다마단 다 죽여버리고. 있겠니까 맞어. 그때 어르신 그때 저 연락병 하셔가지고 문형순 서장 얼굴 직접 뵈셨다고 그때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 그 직접 뵌 건 아니고. 그 사람 연락병 한 게 아니고 강성근이라고. 그러니까 그분 하면 성산포 갔다 오시면 얼굴도 뵀다고. 강성근이라고 기동대장이라고 좀 주둔은 표선에 주둔했는데 나를 연락병을 쓰겠다고 해서 내가 그 연락병을 사는 그런가 해서 좀 귀염도 받고 그때 나도 그 살아보자는 거 아닐까 그때. 살아보자는 거면 내가 허전한 거 아니고 사람을 어떻게 봤는데 너 좀 나 부르면서 하라고 해서 연락병을 쓰게 해주니까 그건 아주 만분 다행이죠. 그렇죠. 연락병만 해도 고난이 얼만데요. 기지에 좀 물 좀 드시면서. 강성근이라고 좀 알 거다. 지금 저 강지웅이가 그 사람 아들이라고 하는데. 강에서 그 사람 국회의원 나왔던 국회의원 나와도 그 연양으로 기지에 그 강성근이 연양으로 그 경찰 기동대장 해난 연양으로 그러면 제가 뭐 지나가는 얘기로 하나 더 우리 치어가는 코너로 제가 하나 질문하면 그 사람 그런 기동대장이랄지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파워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아이고 파워야 뭐너 하면 경찰 순경도 너 하면 뭐 심상 죽여버려도 누가 무슨 말 못했는데 뭐 가시리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가시 사람 경찰관인데 가시 사람이 뭐 자기 조금만 뭐 했는데 뭐 권한이라는 건 뭐 그보단 더한 권한이 없습니다. 뭐. 그러면 사람 죽였자 누구 어디 호수 하수에 날 때 가서 그 정부가 없어 어디 가서 죽었으면 걔도 지금 걔도 국가에서 어디 가서 사람 하나 뭐 해도 요즘 보호해 주는데 어디 뭐 하수에 날 때 하수에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재산을 약탈하겠다든가 재산 같은 거 뺏어가도 재산을 약탈한 건 뭐 재산 약탈할 것도 없죠 뭐. 그런데 성엄리서는 조mon구 재산을 그 토지들을 저 불악해서 어떤 했다가 나중에 전부 재판에서 전부 져서 조문구가 다 찾았다고 합니다. 조문구는 그 뭐 알테주만은 그 제주시에서 그 나와 있었는데 이북에 올라갔는데 자기 정세에 맞자이고 자기 공산당 그에 맞지 않으니까 어떻게 도피해서 남면 내려와서 부산 도떼기 시장에서 담배 장사하고 뭐하고 장사하는데 이 이북에서 내려온 김민섭이라고 서북청인에 해난 사람인데 경찰에 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부산 가서
조목을 잡았거든. 잡아서 그 사람 형 받아가지고 성읍령 살다가 각시도 없고 그 재산도 전부 찾고 해서 살다가 죽어서 상당히 어질게 보입니다. 그 사람도 조문그란 사람이. 그분도 참 재밌는 분이네. 네. 그분은 잘 알아맞지? 네, 아프게. 어릴 때부터? 안물 말고 성읍인데 우리 내가 성읍하게 된. 기구나 예. 자 그러면 이제 4.3 사건이 그 발생해서 이제 이 말하자면 그 토벌대랄지 이런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 사후 처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돌아가신 분들 그 뭐 시신이랄지 뭐 영장 치르고 그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때 영장 임시 조치로 그냥 저것들 그냥 흙 파서 뭐 했다가 그 복구령이 49년도 봄에 내려져 하니까 하루 영장 10개도 하고 20개도 하고 그 마차로 막 실려다가 해시죠. 어떻게 몰래 파는 몰래 섞었다가 다 그 마을 사람들이 뭐 그 같이 친인척 관계 없이 다 같이 동원돼 가지고. 아이고 아니 서로 영 해도령 필민 뭐 서로 그냥 2년간에 나도 우리 좀 명장을 그때 한 며칠 했는데 그 좀 그냥 해당들 묻는 것도 그냥 뭐. 그때는 뭐 그 영장이 하도 많아 놓으니까 이제 뭐 소상이 대상 이런 거 못했지. 경기도 했었어. 경기도 했어. 네. 경기도 다 그 상식 같은 건 못해도 초어로 모름도 하는 그 물을 떠나서도 그것도 하는 셈 하고 다 했어. 참 제주 사람들 다 네, 즐기다. 그거만은 예. 철저히 지켰어 그때는. 물만이라도 네. 해가지고 예 참. 그러면 그런 그 뒤처리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만약에 그 돌아가신 분 특히나 폭도라고 해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다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면 또 경찰에서 가만 놔두지 않았을 텐데. 아니 묻는 조금 49년도 되니까 계엄령이 해제되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사람을 좀 죽임을 좀 하여튼 사람 막 죽인다는 건 실제가 그 군정 때보단도 8월 15일 정부 수립 후에 다 죽여본 것들이거든요. 그렇지. 48년 8월 15일 돼가지고 이제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수립되니까 그 후에 사람은 다 죽였지. 그 미군정 때는 별로 안 죽이고. 네, 그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서 오히려 더 많이 죽였다는 거 아니까. 이승만 군정 때의 모든 일이 만들어지고 쌓고 해서 그때도 사람이 덜어 죽었지만은 그래도 많이 학살을 하고 뭐 하면 우리나라 정부 들어서 학살을. 아이고 나쁜 자식들이네. 예. 자 그러면 이제 1950년이 됩니다. 50년 때 그 6.25 발발하기 전에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6.25 그런데 그 가시리는 좀 뭐 지금도 그 부촌이고 표선면에서는 뭐 가시리가 자지우지하다시피 지금도 하는 불악인데 폭두 불악이라고 있어. 폭두.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 2000년도까지는 그렇게 길을 못 폈는데 이게 차차 뭐 해서 2000년 넘어서 뭐 진상 조사도 해가고 뭣도 해가고 하여서 그때부터 기도 펴고 이제는 뭐 자유. 그 전에는 연자제가 있어서 그 공무원 시험 치료도 그 임명을 안 해줬죠 뭐. 가시리 사람들은 아무리 잘난 사람이 나와도 이제 뭐 이렇게 좀 큰 인물이 되기는 어려웠다는 거 아닙니까? 연자제 걸린 사람들은 그 어떤 일가에 4-5천간에 있은 사람 연자제 걸려나고 그런데 경하니까 그 6.25 동란 일어나니까 예비검속 우리 형수님도 당했는데 그 여자 그 아기 안랑 되는 여자가 무슨 무엇이 있다고 예비검속까지 다 시키는데 무슨. 기지에 아이고 참 그 당시에 예비검속 걸린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우리 가시도 8사람인가 8사람. 예. 그분 걸려가지고 어디로 이송됐을 거 아닙니까? 성산포 경찰서로. 그래서 그 성산포 관날에 예비검속된 사람은 그 문 서장이 묵묵 쓸어가지고 그 사람들 하나 다 해주게 해서 집으로 다 돌려보내. 그 표선면 사람 어떠세요? 8분은 가시 8분. 가서 다 그대로 다 돌려보내고 다 돌아와네. 군대 간 사람도 서너 있었다 그냥. 그 당시에 군인은 연자제가 아야 되는 거라 군은 가죠. 예, 군대 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4.3 사건 때문에 군대 가서 이제 일부러 또 군대 더 가가지고
더 열심히 싸우려고 했다고 하는 증언들 좀 몇 번 들었긴 했는데 예.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까? 예, 좀 있긴 있었중한데 나는 50년 9월 1일 제일차 육군 해병대가 8월 15일 제일차 상기생이 모집이 되고 그 다음 육군으로 갔는데 육군으로 예. 9월 1일 날 입대를 해서 농구가 전에 중앙에 접해 있었는데 농업학교 줄 때. 네, 농업학교 예. 거기서 훈련을 받았는데 받고 그때 훈련소가 모실포 구자 김영 국민학교 그 전부 대두밖에는 훈련소가 없으나 하고 이제 농구 모실포 계속 훈련을 했는데 그때 농구에서 훈련해가지고 간 거 아닙니까? 네. 가서 특이하게 한 건 없고 나는 그 군대에 가서 우리가 가서 편성을 했는데 제주도에 해병 상기생하고 9월 1일 입대한 육군들은 구사단도 제추로 간부가 제주 사람들이었고 해병대도 간부 진영이 전부 다 상기생. 제주도에서 인천 상륙작전도 제주 사람들이 주둔 간부들이 주로 다 했다고 하고 우린 난 구사단에 있었는데 구사단도 제주 사람들을 무시하지는 못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6.25 해서 특별히 싸운 것도 없고 경호도 우리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경했구나. 예. 자 이제 한국 전쟁이 끝나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상황이 말하자면 이제 마을을 수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4.3 이후의 문제라든가. 참 마을 돌아와서 우린 힘도 없는 사람이고 행정이 굴러가는 대로 굴러가는데 2000년도 이상 되니까 그렇게 그 전에 산다는 게 자기 벌써 자기 먹고 사니까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는데 조금 처음은 식량도 피로가 나기 전에는 조금 식량도 먹고 했는데 5.16 혁명 일어나면서 농촌도 고구마 절간도 돈도 못 쓰고 유채도 갈고 하면서 농촌에 크게 어려움은 없었다. 그 당시에 예. 좋습니다. 어차피 지금 5.16까지 갔는데 1950년대 가시리 상황은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다는 거고. 예. 50년까지 50년도는 상당히 했는데 가시리 6.25 동란 일어난 50한 3, 4년 돼 가니까 먹고 사는 데는 크게 먹게 없었다. 예. 그러면 아까 5.16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농촌 마을 가시리 마을에도 이제 박정희의 5.16 이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변화가 컸었죠. 어떤 변화가 있어요? 가시리는 특히나 포장이 제일 1차적으로 불악관도 돼 있는 도로 포장 됐고 전기도 그렇고 그런데 5.16 혁명이 일어나서 가시리에 박형효라고 하는 이복에서 온 사람인데 그 사람 경찰도 서북 청년에도 있으라고 경찰도 한 사람인데 아무래도 서로 연락이 돼 있던 모양 같은데 가시리에 또 잘 산다고 하고 좀 관찰하게 한다고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과 5.16 혁명 후에 가시리 오라가서 오라가고 해서 도로 포장도 했고 영향도 많이 받고 그분하고 아는 사이에 될 것이다. 그 당시에 이제 4.3 사건을 겪었던 토벌 때나 아니면 서북 청년단들이 이제 가시리에 살고 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살았수가? 한 사람 김시훈이라고 죽건데 한 5년 뒤서 가시리 처가 들어 살고 그래요? 또 가시처 김형락이라는 사람도 또 박형우 세 사람 살았고 그 사람이 그러면 저 같으면 우리 4.3 사건 전에 와서 서북 청년들이 그렇게 괴롭혔으면 또 거기서 여자도 이렇게 해서 했으면 4.3 지난 다음엔 제가 데려다가 술 먹고
패버렸을 것 같은데. 아이고, 기억. 그러진 않았어가? 그렇지도 아니고 저 갈 사람들이 사실 착해. 순합니다. 순해요? 순해서 원래 양촌이라고 해서 지금도 순하게 합니다만은 지금도 가실 사람들 패서지 가면 그 좀 제일 사귀기 좋고 사람 사귀기 좋은 마을이 가시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아니 그래도 사람을 차별해야 될 아니었다. 걔도 그 서북 청년이 이선한 사람도 그 지금도 그 아들 그 큰 아들이 그 누구 좀 그런 말 책 그 저 박 권핵태 기자가 그런 말 하던가 그 큰 아들이 저 책을 좀 써낸 거 하나 있다고 그 말 좀 들었는데 아버지가 좀 잘못했다는 거 썼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도 전혀 차별받지 않은 살았고 같이 산 사람 하나도 차별받지는 않았어요. 아니 그 마을 사람들끼리 술 마시고 얘기하다가 경화도 결때 그런 거 썼다가 가시가 참 이상한 곳이다. 그러나 개적으로 유감 가진 건 없거든 말씀 그 사람들. 그 사람도 가실이 직접 오라서 뭐 한 것도 없고 그냥. 그 사람들도 뭐 허기야 이 가시리 사람들한테 해코지 당할 일 했으면 가시리 살진 않았겠지. 결국 그 박형우는 난산이 그 저 마누라가 난산이 쌀입니다. 난산이 광산김치비. 우리가 제가 난산이 광산김치비 아니고 난산이 광산김치다. 예, 기구나. 그런데 그때 서천성제가 지금 양재댐이라고 그런데 각시가 두 성지가 왔는데 지금 요양원에 있다만 그 지금 지금 가시리가 참 재밌는 놈이네. 아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일제 시대에 이제 그 일제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그냥 살아버리지 않습니까? 네. 이제 아무 처벌도 안 받고 네. 이렇게 살아버리는 현상이 그거는 이제 그 정권 차원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네, 가시리에서는 이제 정권에서 도와주지 않고 해도 그 사람들을 가만히 내본 거 아닙니까? 네, 결국 그 처벌 좀 하시지. 그 구장 하나만 못 살게 부른 청년들이 그렇게 그 했더구나. 구장이 그 너무 좀 지독해가 했던 모양이 같은데 구장은 막 회의하면 못 살게 굴어 보니까 육지로 나갔다가 나중에 들어오니까 뭐 그대로 아무런 탈럿이 그냥 살다 죽었다만 들어올 생각은 한다 얘. 아니 들어오면 살지 못하니까 들어온 거 없죠. 그래. 아니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그 당시에 서북 청년단이 그렇게 괴롭히고 했는데 마을에 같이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 마시? 아이 막 그것도 겸니까 그 사람 대한민국 사는데 그런데 저는 우리 저 조금도 차별 없이 사라진 거. 그런데 저 사람이 경이 있다 하는 말은 합니다. 해서 그 외부로 표현할 뿐이지 내부로는 경계는 조금 법쪽에 경계 아닌 건 아니다. 그렇긴 한데. 뭐 사람들이 너무 순진하고 착해서 그렇다는 얘기로 알겠고 예. 자, 우리 그 5.16 아까 했습니다마는 그 새마을 운동. 네. 새마을 운동 때 진짜로 박정희 씨가 이제 우리 마을을 살려준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했습니까? 네, 그렇죠. 그때는 뭐 새마을 운동 그거 뭐 노래도 있었지만은 참 뭐 그 운동 인기가 많았겠다, 박정희. 예, 그때 인기가 많은 말이야. 그 당시에 뭐. 지금도 박정희 인기가 많지 않을까? 지금도 지금 늙은 사람들은 지금 만약에 그 사람이 제주도 우리 보릿고개 없앴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 오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릿고개 없어진 게 5.16 혁명 일어나서 보릿고개가 없어졌거든요. 그전에는 보릿고개가 있었죠 뭐.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1970년대 들어서면서 제주도 사회도 이제 산업화 사회가 되면서 이제 가시리에서 제주시로 막 이동하는 인구가 많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때 얘기 좀 해주시죠. 살아가면서 농업이 잘 안 돼가지고 이제 농업도 잘 안 되고 교육 문제도 있고 사람이 해서 가실 사람들 뭐 다른 데는 잘 모르겠는데 가실 사람들은 제주시에 집 하나 가지는 게 최첨은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거기서 제주시에 집들 가졌다만 그런데 가실 사람이 제주시에 집 많이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 전부 가지고 지금도 자의 손들이 제주시 아니면 부산, 서울 전부 나갔지. 가시 사는 사람이 얼마나. 그때가 몇 년 정도 됐을까 그때가 그런 바람이 분 게. 바람 분 게 지금 그때가 뭐 연투로 하죠. 지금 70년대 초반.
70년대 초반이 아니 초반 하반부터 좀 되지 않습니까? 70년대 하반. 그런데 80년대 되니까 막 부동산 투기 일어나고 예. 막 해서 가시리도 그 참 지금까지 놔두시면 거부될 사람들이 몇십만 평석 땅이 워낙에 넓으니까요. 땅을 임야 소들 질러 가니까 그 소용없은 걸로 알아서 1,000원, 1,500원, 저 500원에서 다 팔았거든. 나도 한 만여 평 팔아본 사람입니다만은 내가 부모 물린가고 나가 사서 내가 팔아본 건데 소아이 지르니까 그 죽해 놓으니까 그 지금 놔두시면 뭐 그거 평당 얼마에 팔았어가 그때? 평당 한 1,000원, 1,500원 받은 몇 년도에 맞지? 몇 년도에? 그때가 그 몇 년도인지 그 잘 그래서 증언을 해야 돼. 육지 사람들한테 본 거 아니에요? 네, 육지 그 당시에 83년 4년도에 아마 그런 현상이 많았다. 그건 연도에 예. 나면 지금 뭐저 등기부 그러니까 저 전두환이 때. 전두환 때 전두환 때 전에 아닌가 전두환 때 전두환이 때들은 제주도에 그 부동산 그 장영자가와 난리치지 않았어. 맞다. 그 이정식이네. 예. 그 막 저 전두환 때 맞다. 그 이정식이가 전두환이하고 친구라고 해서 가시리 와서 한 4, 50만 평을 샀는데 그게 나중에는 죽어불서 지금 그 중국에서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지금 한 80만 평을 그것에 붙여서 뭐 지금 뭐 보니까 막 이 둘러막아가지고 뭐 하고 있었다. 시대에 따라서 그때는 저 전두환이 때는 이제 저 전두환이 바람으로 부동산을 막 모으더니 지금은 중국 접해라보니. 네, 지금 그래서 그때 그 바람만 불지 말았으면 갈 사람들 그 목에 저 임야만 놔뒀다면은 네. 참 이 나라 붙질 날 건데 지금 이 나라 가시리는 그 땅값이 최근 뒤가 한 4, 5년 몇 개는 안 되시다. 4, 5년 한 5년. 그 전에는 표선면에서 제일 땅값이 가시리가 쌌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쌌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올랐었다. 그 따라비 오름 옆에도 막 올라베수가. 네, 달매 그 서방 따라비는 그 유명한 데인데 그 서방 뭐 난리지. 그 따라비가 가시리 소유다게 그게 가시리 맞다게. 예. 네 소유다게. 예. 가시리가 그 목장이 260만 평이고 벵고악, 지조악, 갑선낙 그 대록산을 목장 안에 드는 거고 그게 다 가시리 소유들이 다. 예, 기지에. 그래가지고 뭐 비행장도 그 한진 뭡니까 대한항공 비행장도 가시리 땅 아닙니까 그게가. 가시리 땅은 가시리 땅인데 그건 가시리 땅이 목장이 아니고 네. 그 한진도 저거 하자니까 이제 한 힘들지 않습니까? 가시리에서 그 전 이장 하던 사람이 반대를 해서 저게 좀 가시리에서 허가 가시리 지경이라 놓으니까 참 상당히 한진하고도 상당히 좀 멀어져 놨었다 중간에. 사이 안 좋아. 하지 말래. 사이가 안 좋아. 막 그냥 비행장도 못하고 막 그 조중훈 그 회장님 살아신 때 참 여간 힘들지 아시죠? 그런데 정덕재 우리 사촌이 내 좀 그 사람 이장도 내 허례내 권유해서 내가 시켜주다시피 한 사람이더만은 그래서 그 이장 들면 한진하고 저 소통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강태원 군수가 그 가실 사람이다. 강태원이가 그 남재주군 군수회나 사람. 예. 강태원 좀 강기권이가 강태원이가 키워준 사람이 그 온팽이 사람. 그런데 참 그 지금에 와서 지금 저 성산에 이제 그 제2공항이 발표가 되지 않았어? 예. 지금 막 난리 난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이제 그 지금 한진 그 대한항공 비행 연습장 그쪽으로 공항을 이제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는데 가시리 사시는 분의 입장은 어떤 맛이에요? 가시리 우리는 한영주 뭐. 한영이과? 예, 왜 그런 거니까 가시리가 조금도 시장이 없었다. 그 지금 정석비행장 지금도 큰 그게 지금 저 금포공항 그 활주로하고 똑같이 인천공항 활주로하고 그 길이는 똑같다고 합니다. 큰 대형 악기 만들어놨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그 가시리사 한 8km 아니 한 6km 내지 7km 밖에 뜬데 네.
거기 공항을 가시 사람들은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해. 오게 되면 또 반대의 은행시 발정이나 할지는 모르되 지금 현재 가시롱은 좋아하는데 안개 때문에 해야 됩니다. 안개 때문에 네. 안개가 많이 짙지 거기. 네, 나도 봐도 안개가 많이 찌는 동네가 아니 맞어. 그 참혹한데 거기가 그 난 잘 모르는 소리다마는 거기는 네이다에도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외국 네이다에도 네이다에 걸리지 않는 저건 뭐 그 참 좋은 데인데 안개만 아니면 뭐 100% 네, 거기 좋습니다. 안개가 좀 맞긴 해요. 안개 때문에 안개 이 저 5월 장마 동에는 비행기 앉지 못합니다. 우리 요 중간에도 오는 도중에 이 앞을 보지 못합니다. 앞을 보지 네, 못합니다. 기지에 그 동네가 저 서쪽으로 저 한림 쪽 가는 길하고 그쪽에 유독 안개가 많이 끼지 않습니까? 안개만 아니면 뭐 그 100% 그 뒤 한진 그 해도 좋죠 무슨 뭐. 어쨌든 가시리 사람들은 좀 환영하는 걸로. 시끄러워도 뭐 아니, 아니 우리- 가시리 시끄러울 건 없어. 아니 난산이 사람들은 반대하니까 가시리로 뭐라고 아니 했겠나. 가시리 사람들 지금 사람마다 들어보면서 그 환영하죠. 하는데 오게 되면 또 좀 문제가 달라지면 하되. 달라야 돼. 그 오는 거 참 좋죠 무슨 뭐. 예. 근데 저거 그게도 계량이 하서 안 됩니다. 지금 그 이후에 4.3 문제 때문에 이제 그렇게 조용히 있다가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4.3 관련해 가지고 이제 사과도 하고 했습니다. 예. 그때 아까 말씀하실 때는 그때 이후로 이제 뭡니까 진상규명도 하고 이러면서 가시리 기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그 말씀이 그동안 기가 많이 눌렸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가시리가 우연쪽에 그 자기가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닌데 그 폭도 가실 사람을 아주 하시했다게 솔직히 그 조금 토산보나도 가실 사람을 가시리가 주둥이 되고 가시리가 뭐 했다고 해서 근데 뭐 주둥된 것도 없고 뭐 한데 경에서 아주 참 길을 못 피하시죠. 그런데 참 그 노무현 대통령 들고 그럭저럭 하던 게 지금은 뭐 하나도 어디 가서 꿀릴 것도 없고 말도 하고 기도 피워서 삽니다만 그렇다고 사람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가시 사람들은 뭐 지금도 한 나간 사람이 50%더 될 거다 지금. 밖에 나가 사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다 나가니까 나도 우리 내 여섯 돈을 가진 사람인데 저 신산이 잘 알 거보다 신산이 그저 현경숙이가 그 우리 사회인데 현경숙 그저 주민자치위원장도 해나고 그저 그게 우리 새사위인데 전부 시에 살고 육지 살고 합니다. 살고. 예. 그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저 어르신 얘기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 자손 얘기를 못 했는데 자손들은 어떻게? 네, 잘 삽니다 지금. 아니 네, 잘 사는 거 몇 명 자녀손들이 지금 많아보다 나는. 몇이까 지금? 지금 좀 쌍둥이도 낳고 뭐 하다 보니까 우리 내가 그 참 우리 그 큰 게 이 세상이 없는데 지금 그 개사장인데 저 제일 렌트카 채참하다가 그만 그게 그만 돈 하나 뭐 해서 좋은 집도 날아나고 뭣도 나서 그때 그냥 망연해서 그대로 좀 뭐 해서 하다가 뇌질종으로 그만 깝하게 죽어버려서 근데 그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이 원석이라고 지금 35인데 참 지금 삼성에 있고 또 증손도 그지 좀 아들 하나 딸 하나 하고 우리 그 손자 며느리도 지금 그 어느 있고, 예. 회사에 격리 보고 그 아기들 다 유치원에 보내도 다 잘 살고 우리 뭐 저 말제딸들도 지금 저 한진에 있건 데가 한 30년 가까워가 한 30년 나야 되고 한 20. 잘 살아. 네, 어쨌든 잘 살고 있다는 거예. 네, 우리 그 며느리는 그 통계청에 그 계약직이지만 통계청에 근무하고 아이고. 청사에 하고 그 자손이 지금 내가 우리 성손만 지금 9인가 되고 외성까지 하면 열몇이 되는데 그래서 뭐 그저 뭐해 좀 바글바글하고 네. 아직까지는 불량한 아들이 그 뭐 아기
자랑은 아니는 거다만 예. 아직까지는 부모에 대한 불량 아이고 나 말이라 해서 거역하는 사람이 없고 예. 그러나 나도 저 유산들도 딸은 못 물려주면 아들들은 그런 대로 물려줬어. 예, 아이고 자손이 잘 그런 어려움을 겪고서도 자신들이 잘 번성해서 잘 좋고 예. 그러면 우리 코너에서 이제 꼭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손들에게 남길 얘기 좀 해주시죠. 우리가 자서전이기 때문에. 자손이 남길 것도 뭐 재산 없이는 내 줄 건 다 줘버리고 지금은 뭐 어떻게 살아라. 예. 자손들 사는 건 내 항상 걷는 이야기인데 정직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게다 깨끗하게 살아나 이거밖에 걷자 있는 사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증손자들이 생길 겁니다. 손자들이 자손을 낳은 증손자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친구들은 이제 할아버지가 어떻게 사실은 전혀 모를 겁니다. 자, 증손자들에게 전하는 할아버지의 그 인생 경험, 어떻게 살아라? 예, 증손도 지금 현재 내 지금 증손이 우리 큰 아들의 딸의 손지가 그건 뭐 내 직접 손자는 아니지만 거기도 증손이니까? 지금 3개가 아들 3개만 좀 가져 있고 딸 있고 우리 원석이 지금 당 손에는 아들 딸 해서 2개고 5개가 있는데. 자, 증손자들이 전혀 모르는 그 증손자들에게 조상으로서 한마디 합니다. 나는 받은 정직하게 살래야 정직하고 남을 하여튼 돕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밖에는 뭐 크게 뭐 배를 것도 없고 하여튼 부모에게 존경하고 남에게는 정직하고 자기 그 최선을 다해서 좀 착하게 살래 그런 말밖에는 뭐 할 말이 없어.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민자치연대의 강호진 대표님도 같이 참석해서 이제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모시고 얘기 나눈 여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이거 뜻밖이고 내 일생에 이런 자리를 만들어준 이 박 차장에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내가 이런저런 뭐 녹음이라도 해서 내 방송이라도 한다는 게 전에 뭐 젊은 때도 좀 몇 번 있었다만 하되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하자는 게 하되 보면 도중에 뭐 해본 거랑 편집하고 그냥 해줍서 아니 그거 내가 좀 아까도 말했지만 자유손들에게는 성실 하여튼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라는 거 화목 난 이거 3가지밖에는 알겠습니다. 하고 또 이 자리를 만들어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내 늙은 사람 누구가 돌아다니네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 90년 하루방을. 예. 우리 강호진 대표님 오늘 우리 같이 어르신 모시고 얘기 나눠보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미국 가서 열심히 운전했듯이 오늘 열심히 영상 찍고 있고 궁금한 건 그래도 미국 처음 가신 거잖아요. 예, 처음 갔다 오신 소감 한 번 더 조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참 그것도 상당히 청거는 오임중 상임부회장 가시다이가 청거를 일단 너무나 고맙고. 예, 상임부회장 열심히 모셨습니다. 예, 그거 나 좀 가서 내가 하나 섭섭한 건 있어요. 내 지금 그것만 내 그때 화내지 말 건데 화를 내서 너무나 뭐한데 내가 뭐 할 때 상징적으로 국회에 가달라고 했거든 육회장이 가달라고 했고 다음 또 상임부회장이 우리 다 회의해서 그나저나 삼촌을 같이 모셔 갈 걸로 했수다 했는데 갈 때는 다모가 미안하다고 하면 아무 말 나에게 아무 말도 없어 가보니까 내가 화난 게지. 그래서 한데 임종이가 이거 같이 나 짐쳐오러 오자 하면서 겨우 해서 내 그것도 접해가 나고 뭐 들려놓고 내 화내겠는데요. 화내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화내서 화도 내면 사람 쪽에 그거 뭐 아니 못해시면 내가 늙은 사람 끝까지 와서 허랭 채참은 막 해놔동 갈 때는 아무런 말 없이 자기는 가보니까 잘못하신 게 마신 거. 예. 해초리 결심이 확 풀려볼 건데요.
아니 가다돌랭 말만 말하시면은 상징적으로 근데 그 증언하러 온 사람이 내 그때 가시면 내가 한마디 허전도 했는데 우리 유족 회장도 가서 한마디 하지도 못했던 말 들어주면 예, 정신 좀 어석이 예. 하셨다. 예. 그 백악관 갔다 오셨지 않습니까? 백악관 앞에서 예. 그때도 어르신 막 열심히 막 피켓 들고 데모하셨는데. 예, 근데 그것도 말을 그 편집해야지. 나 그 막 그냥 엄불련 용심 나누는 재란 정시 아니. 그 엄불련 거라고 그렇고. 근데 그 원지사에게는 내 좀 걔도 걔 만나면 뭐 걷고 싶은 생각이 원지사, 있는데. 원희룡 지사. 예. 예. 참 그 전에도 그런데 이 참 그 선거 때 아버님도 좀 몇 번 만나고 했는데 지사가 들어서 이 4.3을 이걸 해결해야지. 나는 이 행정당국이 힘이 세지. 뭐 사회단체가 이것도 저 미국 갔다 왔다 해봐야 나는 이 처장과도 그러는데 그래도 그 기자라도 하나 불러달라 하던가 어떻게 나는 그 증언할 때 교수 선생님한테는 이건 내 도대체가 이 말 해용되는가 말하는지 그런 생각이 뚝 들더라고. 근데 이피 나신데 전화번호용 모형박 찍은 게 일본 교수 아닌가 이피. 예, 일본 교수였어요. 그래서 주수성 맛도 듣고 해서 가던데 한데 난 조금 미흡하게 준비가 덜 된 것만 같아 보고 미국에 갈 때 네, 그건 다음에 아니 우리가 맞는 말씀이고. 예. 개적으로 원희룡 지사가 잘 해야죠. 원지사 나 만나만 지면 나 저 도의원들도 만나만 지면 내 이 말 하는 사람인데. 예, 그러고 싶다. 예. 예, 아니 도의원들은 내 만나만 지면 내 이 말 하는 사람이죠. 근데 저 위성군 의원도 만나만 지면은 걔도 여러 번 우리 나 맨 노인 회장할 때 여러 번 내 도와드렸고 찾아오기도 하는데 예, 아니. 이걸 행정당국이 오고 의원들이 해야 되지. 맞습니다. 사회단체가 하는 거고 유족회에서 힘이 없으면 보태줘야지. 그리고 아이고 나는 유족회장도 상당히 좀 고맙겠으래. 가서 이거 일을 하는 건 너무나 고마운 일인데 함에도 약해 보고 너무 미움만 해배더라고. 행정관청에서 지금 말하자면 사후 처리에 대해서 국가도 그렇고 이 제주도 내의 정치가들도 형편없이 일 처리를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나는 이걸 왜 일을 사서 그걸 다 갈아엎어야죠. 그러면 도의원이고 그 당시 거기 도의원이 누굽니까? 이게 지금 제주도민이 그 유족회 관련에 된 사람이 편한 것일 걸로 봅니다 나는. 예. 예. 이저 촌에 우리 가시리는 뭐 전부주만 하되 그 지금 그 당시 그런 비참한 일을 밝힐 건 뭐 행정당국에서 하고 도의원들 지금 그 몇몇 대표로들 나간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나서 발벗고 나서 운동해 줘야 돼 이거. 난 항상 그럽니다 이거. 자 우리 저 주민자치연대 대표자님들께서 와 계시니까 우리 어르신 말씀을 잘 전파해 주시고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박 처장님 이제 오늘 어르신 모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오늘 못다한 질문이라 할지 한번 해보시죠. 저는 제주도에 만약에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았다라고 하면 저 제주도에 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전했을 때도 돌아오고 싶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니 나는 제주도 버리고 싶은 생각이 제주도가 제일 살기 좋은데죠 뭐. 제주도가 그런 비참한 4.3 사건만 없었더라면은 제주도가 너무나 지금 나도 외국도 많이 돌아다니고 봤지만은 우리 제주도만이 한 데가 없어요. 또 박 처장님 또 다른 질문. 어쨌든 건강하게 잘 지켜 있고 살아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너무나 고맙고 상당히 고맙습니다. 박 차장 참 내 미국 간 때도 너무나 나를 돌봐줘서 참 나 그때 며느리까지 했는데 너무나 나 씨아방 요즘 전화하고 만나보진 못했지만은 상당히 안길 씨도 내가 좀 친한 사람이고 미국에서 아들 돌아놓았던 나이 아들 돌아온 사람 하나 있자 임종이 오윤정 부회장님 회장하고 아이 사촌이 아니고 육촌. 보니까 육촌관이라 내가 아까 보니까 육촌관이고 한데 그 사람들 상당히 고맙고 참 그뒤 간 어른이 내 좀 이 앞에 앉은 어른은 뭐라고 칭할지 모르겠는데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고 그때
자기 MBC 소속은 아니라면 사전기 대인 가진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너무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바지건 고맙게 예. 고마운 말씀 우리 해줬어. 지금 방송은 좀 거기하고 다른 방송이기 때문에. 다른 방송에도 아니 개쪽으로만 해도 예. 그건 고마운 말씀 알겠습니다. 해줬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2017년 6월 7일 저희 스튜디오에 우리 어르신 모셔가지고 4.3에 관련된 얘기, 뭐, 그 후에, 뭐, 정치인들이 어떻게 좀 미흡하다는 얘기까지를 했는데, 우리 어르신 그래도 조금 모자란 얘기 있으면 잠깐 하시죠. 그리고 내 같이. 하나 중은 그때 증언할 때 눈물바다 대면 막 통역관이 울어서 못하고 여자들도 그때 눈물 좀 흐리고 하던데, 근데 그걸 말을 안 했는데, 내가 토산에 창고에 속에서 수용 중에 좀 우리 보고 좀 나오라고 했어. 나오라서 좀 구경하라고 경찰관이 와서 해서 전부 옆에 밭이라는데 하고 토산 사람들 돌아왔고 한데 밭 한가운데 보니까 노인 두 사람하고 한 50대 된 여자가 아이 안고 해서 아이 꼬장 한 5사람인가 됐을 거예요. 근데 밭 한가운데 세워놨더라고. 세워놓고 총들 이렇게 장이 있던데 총을 쏘면은 박수를 치라고 우리 보고. 총을 쏘면 박수를 치라고. 내 박수 치지 않으면 너희들 벌 받으니까 박수를 치라고 해서 좀 총 팡팡 쏘니까 팍팍 쓰러지는데 우리 이제 박수를 쳤거든요. 아이 총 박수를 쳤는데 그때 자경대라고 했어요. 단체 불악에서 지켜는 축창들 같이 축창 그 사람들 보고는 소리 질문 가서 질르라고 했거든. 야, 가서 질르고 난 다음에 속에서 아기가 펄펄 키어서 어멍부틀러 올라오더라. 아이고. 올라오니 가서 머리에 대고 총을 쏘더라고. 그걸 보고 참 이런 야만이 있습니까? 이건 이게 좀 화금 토산 사람들 들으면은 본 사람 99% 전부 다 지금도 그러게 말하는 사람 한데 이런 참 세상에 그래도 사람이 법이라는 게 있어 사는 건데. 아니 법 없어도 그 사람이 그러면 됩니까? 애기까지. 내가 이거 떨어배던 거랐는데. 그러면 그 사건은 대단히 만약에 지금으로도 재시행하면 대단히 전 세계적으로도 참 한 얘기인데 그걸 자행한 사람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까? 아이고. 근데 누구입니까? 시킨 사람. 군인하고 경찰인데 우리 표선이 견다고 사람도 모르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걸 밝혀내야죠. 그걸 그렇게 해서 야만의 역사를 나는 해야지. 파견대장이 그때 상사라고 해요. 표선에 주둔했던 파견대장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당시에 그렇게 자행했던 사람의 실체는 경찰이었습니까? 군인이었습니까? 그때 계엄령 시절 군인이 주둔한 거지 뭐 군인이. 계엄령 시절이니까 그때 군인이 있었으니까 군인하고 같이 했으니까. 경찰은 군인 지시를 받았으니까 그때는. 학살의 역사를 들으면서도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 그건 참. 내가 그걸 보고 조훈 부지사인한 그 사람이 막 조사도 하고 할 때 그때도 내 토산에 그 증언을 했는데 그 책에 수록돼 있을 거예요 이것도. 알겠습니다. 참. 예. 마지막에 또 그 잔인한 그 학살의 그런 얘기까지도 들었습니다. 오늘 어쨌든 오늘 먼 길 오셔가지고 증언해 주시고 또 말씀 나눠주셔서 오늘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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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